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능만 잘 봐서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시험 성적, 그리고 그 외 다른 활동까지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대학 전형 방법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워낙 그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은 길을 잃고 헤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2014년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입 전문가와 현직 교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바로 받고 상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 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아는 만큼 대학 가는 길이 쉬워집니다. 2014년도 대입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오늘부터 수도권 투데이 특집 상담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대학 입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2-772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두 분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은 최용석 대교육 대입상담센터 파견교사와 파견교사이자 배명고등학교 교사와 이면창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문 상담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2014년 대학 입시를 전반적으로 어떨지 아예 감도 못 잡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 2014년도 대학 입시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먼저 수능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예.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쉬운 수능 A와 어려운 수능 B로 이제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어와 수학은 계열별 수능, 영어는 수준별 수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2외국어에서 베트남어가 추가되었고 탐구 과목이 세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수시 6회 지원 제한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선행학습 요인을 배제하고 하기 위해서 네. 논술고사와 면접에 현직 교사가 출제에 참여하거나 검토 과정에 참여를 하고 출제 내용은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였고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는 유사도 평가, 표절 검색 시스템이 강화되었고요. 그렇군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에서 공통양식을 활용하게 해서 네. 공통양식을 활용하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이나 공인어학 성적 등을 네. 제출하지 못하게 해서 교내 활동 위주로 네.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 참 내용이 많고 다양한 걸 알 수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임 의원님께서 설명하실까 아니면 우리 교수님? 네, 최 교수님. 예. 네. 우리 그러면은 최 교사님께서 계속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작년하고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일단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네. 그 국어와 영어가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1점짜리 문항이 모두 없어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실수의 요인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실수도 실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의고사에서 실수로 틀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다음은 원서 접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올해
대학 원서 접수 벌써 시작이 됐죠? 어떻습니까? 우리 임 의원께서. 네, 우선은 그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9월 4일부터 시작이고요. 예. 지금은 아마 현재 수학능력 시험 네.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뭐 수시하고 정시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수시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수시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차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예. 두 번의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회차로 해서 예.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간으로 예. 해서 대학들이 4일 이상으로 자유롭게 원서 접수를 받고요. 예. 네, 2회차는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 즉 수능 본 다음 주 기간 동안 5일 동안에 대학마다 3일 이상으로 해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수시는 9월 4일부터면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문자 상담 계속 받고 있고 지금 2014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문자 상담 가운데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28번으로 들어온 건데요. 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 왔는데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하고 준비 중입니다. 당연히 정시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 아들도 수시를 볼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으면은 대충 봐도 한 3수 이상일 텐데 이런 수험생도 수시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최 선생님? 네. 수시에서는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예. 지원 자격에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재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졸업한 지 1년 된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예. 논술이나 적성, 뭐 이런 일반 전형, 예. 또는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졸업연도 제한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전형에는 모두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뽑는 일반 전형에서는 모두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수도권 투데이 특집 방송 상담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영석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파견교사이자 배명 고등학교 교사와 임현창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문 상담위원 함께 모시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두 분 전문가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 대학 입시 준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수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죠.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수시 모집 안내를 드리기 전에 우선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22일부터 9월 예. 6일까지 접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9월 3일 날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거 끝나고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의 기간 동안에는 수능 원서 접수 수정 가능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9월 3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선택한 영역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기간 중에 수정 가능하다는 거 한번 네.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시 모집은 그 전형 기간을 말씀드리면 9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전형을 수시 모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수시에서는 이제 수능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또는 비교과 활동 이런 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논술, 적성, 면접, 실기 또는 서류평가 등을 위해서 네.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수시와 정시를 두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 어떤 학생들이 수시를 선택하면 더 유리할까요? 일단 재학생들은 모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수시 모집이 한 66% 정도가 이제 선발을 하고요. 정시 네. 모집에서 34% 정도를 하는데 네. 수시 모집에서는 미등록 충원 등을 하고 또 졸업생들이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재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1023번으로도 질문을 주신 학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수시 준비 중입니다. 내신은 나쁘지 않은데 모의고사는 잘 못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꼭 잘 돼야 하는데 안전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막상 안전 지원을 하려니까 좀 아쉽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잘 못 본다. 내신은 나쁘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
그 수시가 꼭 잘 돼야 되는데 안전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학생의 경우 꼭 수시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뭐로 보셔야 되냐면 부모님께서는 이제 안전 지원이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예. 안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 예. 9월 모의고사와 11월 수능 사이에 예. 재학생이 한 5만여 명 정도가 지원을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중상위권 이상에 해당되는 예. 졸업생이 한 6만여 명 이상이 또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더 낮은 아이들은 응시자가 줄고 예. 또 이제 반대로 중상위권 아이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네. 우리 아이의 수능 성적이 더 떨어질 확률이 한 70% 이상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학력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고려하셔서 안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관련 궁금한 점 계시면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771국에 0945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진소정 리포터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미리 만나서 질문을 듣고 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입시 전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긴 잘했는데 이제 전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가 막상 원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적성과 성적이 조금 별개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점인 것도 같고 그래요. 어느 학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느 학교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냐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그걸 우리 아이가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궁금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학교 내부나 아니면 학교 외적인 거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장점으로 삼아서 비교과 성적에 대해서 가치 있게 잘 점수를 주시고 뽑아주신다면 어떤 전형 쓸지 잘 몰라서 그 상담 받으려고 왔어요. 저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것이 있는 전형이 잘할 것 같아요. 한 과목만 잘해요, 애가. 수학이요. 딴 건 다 전멸이고. 수리논술 볼 수 있는데 수학 한 과목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찾아보러 왔어요. 네, 지금 진소정 리포터가 미리 학부모님 쭉 학생들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입시 전형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전체적인 전형에 대한 안내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적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전형은 이제 학생들 성적대에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있고요. 교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경우는 내신 성적이 보통 한 1등급 초반 정도. 예. 반면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이 한 2등급 2개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내신과 수능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 중심의 전형을 일단 보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략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3등급에서 한 5등급 초반 정도까지가 이제 적성 전형. 예. 그리고 다시 이제 5등급 중후반에서 한 6, 7등급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을 벗어난 대학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학생부 더하기 면접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아이는 교과 성적은 조금 낮지만은 비교과 활동이나 다른 어떤 우선 활동들이 많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아이는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는 잘 못한다 하는 예. 학생이 있어요. 이제 예.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시 모집으로는 특별 전형 중에서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예. 경우는 이제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과학 인재 예. 또는 이제 어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어학 우수자 전형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 특기자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특성들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수시 지원 얘기하다가 지금 질문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 상담을 해드렸는데 수시 지원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시 지원과는 좀 다를 텐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네. 수시 지원에서는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의 유리한 장점이 어떤 것인지 그렇군요. 유형별에 교과 따라서.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다른 네. 활동이 많다 그러면은 예. 그 우리 아이의 우수한 점을 부각시키는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대학에서 우수하지 않은 경우죠. 예. 그럼 그것들을 만회할 만한 부분들, 우리 네. 아이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우수하다는 것이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네. 교사 추천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회가 될 수 있어야 대학에서 이 학생은 이런 것이 우수하니까 선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또 방금 전에 0311번으로 또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수시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수시에 지원 제한이 있던데요. 수시 1차와 2차를 합쳐서 제한인가요? 아니면 1차 따로, 2차 따로 제한이 되는 건가요?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원서 지원은 이제 6회까지 제한되어 있고요. 예. 작년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 평균은 대략 한 4회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수시 그러니까 4차까지는 썼다는 얘기네요. 예, 평균적으로 4개 정도를 썼고요. 예. 그래서 총 1차와 2차를 합해서 총 6회까지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예. 원서는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형별로 총 6회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4차례지만은 이면창 선생님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받다가 가장 오해를 하시거나 예. 약간 좀 인도 부분이 1회에 6회를 쓰면 예. 지금도 문자 온 것처럼 2회에도 6번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회차라는 그 명칭을 넣습니다. 예. 1차, 2차가 아니라 예. 1회차. 그러니까 총 2회차에 걸쳐서 6번의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전형별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서 접수, 즉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예. 그 하나의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두 번의 전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원서 접수 번호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예. 1회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예. 한 학교에 다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두 번, 여러 번 다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회차까지 가능하지만 평균 4회차라는 거는 4회차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학생들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본인이 6회를 지원 자격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또 성적대가 너무 높은 학생들은 약간 수시에 낮게 쓰는 걸 조금 아까워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굳이 6회라고 해서 하지는 않고 이 2년 전부터 6회 제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저희 대기업 측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4.5회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6회로 제한을 두어서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소정 리포터가 사전에 취재해온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질문 계속 받습니다.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소정 리포터의 취재한 내용 다시 한번 더 듣겠습니다. 대부분 대학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내신 문제가 아닌가 대학 측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비교과 보고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항상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답답해요. 내신을 몇 프로 본다,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몇 %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엄마들이 좀 방향 잡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궁금한 점은 어떤 면들을 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만족해야 교수님들이 만족을 하시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나온 공고들은 그 서류 작성하라는 식으로 나와 있고 기재하면 안 될 것들 그리고 좀 지켜야 할 원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신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정말 안 보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활동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지.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포트폴리오를 추가 서류로 받거든요. 저는 자기활동 보고서가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어서요. 그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소정 리포트 사전 취재 내용 들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입학사정관 제도가 다각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신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고요. 그 입학사정관제 평가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면접과 스펙, 자기활동 보고서와 같은 그 정성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내신 반영을 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게 주로 질문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 의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많이 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기초적인 그 성적 그 전형 자료는 예. 학교생활 기록부, 예.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그 큰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 사항도 있긴 하지만 예. 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 즉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충분히 교과학습 발달 사항 부분도 보고 있는데 1등급, 9등급으로 나뉘는 등급이 점수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즉 두 번째 나온 정성적 평가에 예. 대한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이 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인 추이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1학년 때 3등급이었다가 예. 2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1등급이면 이 학생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반대로 1학년 때 1등급을 하고 있는데 2학년 때 4등급, 3학년 때 5등급 정도 했으면 이 학생은 활동이 좀 많더라도 예. 약간은 학업의 열의를 보이지 못함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선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나온 자체도 공교육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네. 시도된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부분은 정성적 평가는 네. 말대로 그 반대의 의미로 정량적 평가, 네. 즉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학교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정답이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입학사정관청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내가 영어에 관련된 동아리를 우수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영어 영문학과 말고 이탈리아 불어학과라든지 독일어학과를 예. 지원하게 되면 어학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도 흥미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겠지만 굳이 영어 영문학과가 있는데 그 해당 학과를 쓴다는 것은 약간 전공 적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니까 네. 스펙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요구했을 때는 부분은 즉 학생들의 흥미나 네. 관심이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고 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지금 질문이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상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re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특집 방송 상담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계속됩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궁금한 것들을 상담해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태를 빚어온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 협상 원상 복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전국 학습지 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총회에서 회사 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능교육 노사는 합의안을 통해 2008년 해지된 단체 협약을 원상 복구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단체 협약은 바뀐 회사 제도에 맞게 새롭게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한 고 이지연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이 모두 복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이 타결됨에 따라 서울 해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2명은 오늘 오후 종탑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노래방에서 금품을 빼앗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석 달 전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해 혐의 등으로 34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말 경기도 안산에서 내연 관계인 49살 이모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궁 끝에 앞서 저지른 범죄 행각을 자백했습니다. 동료가 택시기사에게 대신 내준 택시비가 남았다면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택시요금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택시기사 A씨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지금 뉴스 브리핑 듣는 동안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전화드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 학부모고요. 예. 제 딸내미가 예. 문과생입니다. 예. 학점을 보는 문과생인데 예. 수능 전 수시 볼 때 예. 수시 최저 등급이 예. 국영수 탐구에서 세 과목이 3등급 이상이다, 4등급 이상이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예. 수학을 좀 못해서 수학을 보통 문과생들이 국어를 B형을 보고 예. 수학을 A형을 보는데 예. 사탐을 보지만 수학을 B형으로 보고 예. 국어를 A형으로 봐도 수능에서 관계가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지금 학부모님 전화 받으셨는데. 예, 우리 최 교사님? 예. 수능에서 예. 본인이 이제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지금 문과인데 문과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국어 B, 수학 A, 영어는 A 또는 B. 예. 자연계애들이 국어 A, 수학 B, 영어 A 또는 B를 보는데요. 예. 지금 자녀분이 문과 학생인데 국수영을 이제 BA를 보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수학이 안 나오니까 B를 보는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처음에 방송 들을 때 국어 A는 쉬운 국어가 아니고 자연계 국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 B는 이제 인문계 국어잖아요. 근데 인문계 국어를 포기하고 자연계 국어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자녀분의 국어 성적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나오겠죠. 그 이유는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A에서 과학기술 문항이 배점이 무려 18점이나 돼요. 그쪽에 이제 그 인문계 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어를 A를 보고 수학 B를 볼 수는 있는데 별로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수학에서도 수학 A 같은 경우는 예전으로 치면 수리 나형이라고 해서 인문계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수학 B는 자연계 수학입니다. 미적분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이 수학을 B를 보게 되면 자연계 최상위권 애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인문계나 자연계에서 수능을 어느 영역을 봐라. 서울에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국공립대학들이 대부분 인문계는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지정하고 자연계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지금 사탐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 지원 자격이 안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봤을 경우 오히려 성적에서 유리한 점보다는 더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썩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버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 답을 좀 들으셨는데 뭐 계속 또 딴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수시를 볼 때 수능 최저 등급 그 제한이 있더라고요. 수능 그런데 이제 네 과목 중에서 보통 네 과목을 다 중위권 대학에서는 네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세 과목 정도에서 몇 등급 이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워낙 못하기 때문에 국어는 좀 하니까 수능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B를 보고 국어를 A를 보려고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수학 B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 최상위권 애들 대략 한 30% 정도가 보고요. 그다음에 수학 A의 경우는 문과 애들과 예체능계 애들, 자연계에서도 조금 이제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 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는 차원이죠. 이제 수학 B를 수학 과목을 그렇죠. 네 과목 중에서 저희는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 때 최저 학력 기준에 반영 영역이 지원이 안 되면 아예 그 해당 학교의 학과 자체가 지원이 안 되시고요, 아버님. 아버님 그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 라디오 방송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교육 데이스 상담 콜이라고 해서 1600-1615가 있거든요, 아버님. 1600-1615. 9시부터 이번 주간은 12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1600-1615요? 1600-1615고요.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참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7719-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꼭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두 분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다시 한번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까요? 아직도 그 입학사정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그 문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이 교내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이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 즉 적성에 맞는 소질이 있느냐로 해서 뽑는 전형인데 입학 사정관 님들이 계십니다. 각 학교에 사정관 전형을 하시는.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서류 전형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입학 사정관님들의 평가로 인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좀 떨어져도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입학 사정관제로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좀 떨어져도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학교들도 정해놓은 수학 능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좀 쉽게 되고요.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해서 너무 성적이 워낙 안 좋은데 뭐 이거는 학부모님들께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 활동만 엄청나게 많고 예. 성적이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해당 대학교도 분명히 예.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온다 쳐도 수학 능력에서 다른 학생과 따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 지원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뭐 이거 어려운 답변이긴 하겠지만 적절한 교과에 대한 성적과 조금 적정한 그 전공 적합성 학과에 맞는 활동 사항을 좀 키운다라고 하면 입학 사정과 전형이 조금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입학 사정관 이제 그 준비한 학생들이 많을 때 주의할 점을 간단하게만 뭐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추천서에 보면 굉장히 학생부에서도 자기소개서죠.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풀려서 쓴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활동 지원한 학과에 상관없이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어서 활동 사항만 크게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매체를 통해서도 몇 번 나가긴 했지만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자기가 쓰고 첨삭되는 부분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나 주변 잘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첨삭을 해주시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잘 적정하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이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무슨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서류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통해서 A, B, C, D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우리 대학에 꼭 뽑고 싶은 학생, B는 뽑을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 학생, 그다음에 C는 뽑지 않아야 될 학생, D는 우리 학교 오면 절대 안 되는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역할은 뭐냐? 서류 평가를 통해서 B나 C가 돼 있던 학생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서 어떤 우수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등급 정도 올려주는 것이지. 그렇군요. 그것이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오면 좀 곤란한 학생인데 서류 평가를 통해서 C인 학생이 A로 올라간다. 그건 좀 어렵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게 절대적이다 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궁금한 점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두 분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면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이 제일 긴 동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린을 꼽겠죠. 그런데 기린의 목이 짧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 초원의 소식을 모두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소식통 치카에게 특별한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평화롭기만 한 아프리카 초원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기린 미아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기린은 목이 짧게 태어났습니다. 동물들은 지피가 목이 짧은 기린이라며 놀리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던 지피는 비슷한 처지의 호피무늬 얼룩말 퉁가를 만나면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한편 이 평화롭던 초원에 밀렵꾼이 나타나 동물들을 마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피와 동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대학로 예술마당 2건에서 공연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등급 몇 정도 나와야지 논술 같은 거 쓸 수 있고 적성 쓸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반 전형으로 왔는데 성적이 애매모호해서 수시 성적이 한 4등급 후반인데 근데 어떤 선생님 말 들어보면 못 간다 그러고 다른 분 말 들어보면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서 몇 등급 정도면 올 수 있는지 들으러 온 거예요. 성적은 좀 미치지만 논술을 얼마나 잘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대학마다 그 논술 수준이 있을 텐데 그 지원하는 애들도 그 지원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합격이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 작년도 그 커트라인 제일 궁금하죠. 지금 아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커트라인. 그 작년 입결 평균 점수? 평균 내신? 저도 작년에 입결 같은 거 많이 궁금해요. 네, 지금 진소정 리포트 사전 취재 내용 들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 뭐 작년 커트라인 참고하면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 선생님?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수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되면 내가 논술이나 적성을 아무리 잘 봤어도 이게 합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수능 최저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예. 수능과 논술이 모두 한 1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교과 성적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전형, 그다음에 1등급 중반에서 한 3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 이제 수능 최저학력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 일반 선발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의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뭐 40대 1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3,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적성고사 전형을 그리고 이제 한 5등급에서 한 6, 7등급 되는 학생들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부와 면접을 같이 반영하는 전형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가 올해 입시 결과에 크게 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입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 수능이 이제 A와 B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영어에서 상위권 애들은 B를 보정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충족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성적의 입시 결과를 활용하시려면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입시 결과들을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 내신이 몇 등급이면 우리 아이가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100% 하는 전형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군요. 그 경우에는 뭐 논술이 있다든가 또는 적성고사가 있다든가 면접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실질 반영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도 어떤 아이는 붙고 어떤 아이는 떨어지고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각 대학마다 그 뭐 주요 지원자가 많은 대학들은 잘 발표를 하지 않지만 홈페이지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100명이라고 하면 80명의 성적의 평균 정도가 나와 있어서 즉 그거를 이용을 하시는데 과연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념을 하셔서 예를 들어 10명이었는데 5명이 줄었다라고 하면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참고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시는 모든 그 영상으로 그 음성으로 들었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그 대기업에서 1600, 1615라고 하는 전화상담 전화번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1040개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40만 건 정도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이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600에 1615. 네, 1600에 1615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1397번으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애는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논술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액 논술 학원을 등록해야 합니까? 아니면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되느냐, 책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공교육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학에서 논술 평가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원에서 논술을 배운 학생들의 경우는 논술 답안지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쭈르륵 읽어보면 이 그룹은 A 학원 출신이다. 이 그룹은 B 학원 출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 학원을 다녀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대학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대학에 가면 홈페이지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논술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부족한 답안이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논술 문제 채점하신 교수님들 얘기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답을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푼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고 답안지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듣다 보니까 질문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최영석 교사님 또 이면창 위원님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 유아식 베비언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왜 그랬어요? 최신 LTE-F는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단말 기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담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특집 계속됩니다. 미리미리 상담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02-771-0945번, 문자 메시지는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법,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